안녕하세요. 보험 이제는 알고 가입하자 아는 사람의 보험 스토리의 장동빈 설계사입니다.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건강보험공단의 이 재정 건전성 문제도 불거졌는데요. 거기서 나왔던 자료를 보면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3년에서 2032년 건강보험 재정 전망이라는 보고서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인 2024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로 전환되며 4년 뒤인 2028년이 되면 남은 준비금이 모두 소진되어 고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4년이 지나는 2032년에는 누적 적자액이 61.6조 원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국민의 의료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고갈된다면 지금 의료 혜택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 받게 될 많은 국민들을 혼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대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저출산과 고령화 영향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이고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이 적자가 누적되어 준비금이 차츰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국회와 정부 간 전망에 시차는 있지만 결국 현재 상황은 좋지 않고 이 머지않은 미래에 건강보험의 재정은 고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은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요? 먼저 일단 살펴볼 것은 지출입니다. 건강보험의 지출은 점점 늘어왔습니다. 2013년 41조였던 지출은 2022년이 되어서 85조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줄었던 적이 없었고 계속해서 매년마다 증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서 의료비 지출 역시 증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5년이 되면 노인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2032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낮은 출산율과 기대 수명의 증가로 전체 인구는 줄어들지만 노인 인구는 점점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10년 동안 모든 연령군에서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이 늘었고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대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4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보면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중심의 본인 부담 의료비 경감,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등으로 보장이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현 정부 역시 필수 의료인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등의 분야에 수가를 올려서 공백을 메우겠다고 발표하였죠. 많은 전문가들과 정부가 인정한 부분은 바로 수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수가는 의료 행위에 대한 비용을 말하는데요. 정부에서는 그동안 이런 방식으로 의료비를 통제해 왔습니다. 현재는 행위별 수가제라고 해서 의료 행위를 여러 번 할수록 병원의 수입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의사가 많이 일할수록 보상이 커지기 때문에 과잉 진료를 유도하고 중증, 분만, 소아과처럼 의료 행위를 많이 할 수 없고 또 보상에 비해 수고가 큰 필수 의료 분야에 공급 부족을 초래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지출을 증가하게 만든 대표적인 사례는 의료 쇼핑이라 불리는 과다 의료 이용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연간 17.5회로 OECD 평균보다 한참 높으며 가장 많습니다. 또한 극소수의 사람들은 연간 몇천 회 이상의 외래 진료로 재정 고갈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를 보면 A씨는 하루 평균 7개의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1년간 2,535회의 외래 진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주말이나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만 병원을 다녔다고 해도 쉬는 날 빼고 하루에 10번 이상 병원에 다닌 것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와 실손보험에 따른 의료 남용이 있는데 사례를 들어보면 뇌와 뇌혈관 MRI 상급병원 본인 부담금이 67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줄어들매 따라서 이 초음파와 MRI 진료비가 2018년에는 1,891억 원이었는데 3년 만에 1조 8,476억 원으로 약 10배 증가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로 보는 것이 바로 실손보험 보장입니다. 특히 비급여에 대해 관대하게 보장하는 실손보험 때문에 의료기관인 병원은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환자들도 어차피 실손보험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을 기꺼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실손보험 가입자는 2010년 2,080만 명에서 22년 3,997만 명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10대 비급여 실손보험 지출 규모는 2018년 1.4조 원에서 21년 3조 원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이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 실손보험의 보편화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맞물려서 계속해서 증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출이 늘어도 그만큼 수입이 늘었다면 괜찮은 거 아닐까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이 저출산 문제로 미래 생산 연령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생산 인구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대부분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고령화로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이들에게 보장해줘야 하는 건강보험 재정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생산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이 재정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에 따라 소득이 줄어든다면 이들이 내게 되는 건강보험료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나라의 문제인데 저와 여러분 같은 개인들에게 무슨 상관일까요? 우리가 코로나 때 모두가 경험했듯이 정부 정책이 바뀌면 이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몇 년 전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게도 늦게까지 다닐 수도 없고 체육시설도 이용할 수 없고 직장을 그만두거나 업을 바꾼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의사들은 파업을 선택했었고 결국 국민들은 이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 잘못했고 잘못하지 않았고를 떠나서 정부의 정책이 바뀌면 국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의료비가 고갈된다면 혼란이 예상되고 국가에 대한 신뢰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문제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8년에 재정이 고갈된다는 말은 그때까지 정부가 아무런 변화도 없이 현 상황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서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과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을까요? 본 영상은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먼저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및 공급 관리를 위해 과잉 공급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이 과도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공급 과잉 지역의 병상을 크게 늘리는 것을 제한하고 CT나 MRI 같은 특수 의료 장비를 쉽게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기존의 장비를 공유해서 사용하게 하고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고 합니다. 또한 적정 의료 목록을 보급하고 가입자들이 합리적으로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과다 의료를 이용했을 때 본인 부담금을 높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를 하루 1기관 1회 초과해서 이용할 때는 본인 부담료를 높인다고 합니다. OECD 평균의 3배 수준인 외래 이용 횟수를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 부담금을 더 높이는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산정특례 제도를 이용해서 이 중증 질환 및 합병증과 관련이 없는 경증 질환에 적용하는 경우를 막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간 365회 외래 이용을 하는 경우 본인 부담료를 높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의료의 질 제고 및 비용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건강보험 재정으로 보장하는 급여 항목을 재평가해서 의학적 효과성이 불투명하거나 효과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비용이 요구되는 급여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시키겠다고 합니다. 또한 선별급여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이 선별급여라는 것은 급여와 비급여 사이에 있는 항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 기존보다 보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비급여 항목과 실손보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본인급여, 본인부담금 보장을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손보험을 어떻게 바꾸겠다고 했는지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급여와 급여를 함께 진료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고 했는데 비중증 과잉 비급여인 도수치료나 백내장 치료에서 이런 혼합진료 금지 적용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비급여 항목도 재평가를 통해 치료 효과가 적거나 문제가 있는 항목들은 비급여에서도 퇴출시켜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미용 의료 분야에서 시술 자격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의사 고유의 영역이었지만 공급을 늘리겠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변경하고 국고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수입은 그동안 국민에게 걷어들인 보험료와 국고 지원이 있어 왔습니다. 2022년과 2023년을 보면 10조 이상 되는 국고 지원금이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되었고 이 돈도 결국은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2027년도까지 국고 지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국고 지원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고 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장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우리 같은 일반 개인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결국 보험료율이 인상된다는 가정을 한다면 개인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세금과 같은 성격이라서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악화되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메우기 위해 근로소득세를 비롯한 여러 세금이 늘어난다면 결국 국민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월급을 늘리던가, 자산을 형성하던가, 의료비 통장을 마련한다던가 하는 방안인데 모두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정부나 공공에만 맡기지 않고 개인이 직접 보험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보험료가 저렴한 건강고지 상품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적당한 보험으로 비교해 보시고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상담은 아래 카톡이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